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 건강교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유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 피부 건강. 예,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노출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히 맞아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다 보고 오셨나요? 영상은 못 봤는데요. 그 대신에 에스컵한테 물어는 봤어요. 그래서 그거 이벤트 안에다가 제가 답변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럼 시간이 일단 없네요. 유 대표님부터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있는 거 그거 네,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잠깐 하고, 검색을 그냥 이렇게 하고 툭 넣었더니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거에다가, 네, 그래서 잘 보이세요? 네네네.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가 주로 제가 질문 자체를 생활 습관을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저기 뒤에도 나오는 뒤에 6번에는 습도 조절은 외부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1번에 보면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물을 먹는 거, 물을 평소에 적정하게 이렇게 먹는 거, 적정한 수분 섭취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번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겉에서의 가습기 습도 조절 그런데 제가 피부가 생각보다 그 좀 건조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미세하게 균열이 있는지 뭐 화장품 같은 거 잘못 쓰면 굉장히 그 따갑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예요. 하나는 면도하고 사용하는 알코올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타필 혹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세타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조 방지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타필 가지고 안 통할 때 아주 조금 심할 때 그럴 때 이제 옛날에 좀 썼던 게 베이비 오일 있잖아요. 그 정도 선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피부에 다른 게 이렇게 닿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전부 다 수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건조하게 막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쪽이 1번 보면서 느꼈던 거고 2번은 이제 청결에 대한 부분인데 전에 제가 눈 여기 다리끼 이야기하면서 그때 조금 코나 눈 조금 이상한 듯 하면 손톱이 너무 길지 않나 본다 이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생활 맞아 중요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보면 그 머리카락 이렇게 유지 청결 유지 잘 하는 거하고 여드름하고도 연관한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적정한 수면 시간 요거는 너무 과하게 수면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낮잠을 조금 꽤 잤거든요. 한 3시간 이상. 네, 그래서 낮잠 치고는 되게 긴 게 잔 거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늦게 잤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어제 늦게 자고 아침에 또 5시 한 반쯤 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조금 수면이 이렇게 하는데 적정 수면 시간 확보 보고 하고 네 번째는 균형 있는 식습관인데 요즘 조금 걱정되는 거는 탄수화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혹시 식단에 좀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끼에 모든 거를 전부 다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사람 몸은 좀 항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끼니에 조금 단백질 많이 먹었으면 다음 끼니에 뭐 채소 좀 많이 먹어도 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식생활 문제는 아직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운동이 좀 부족한 거 그런 생각은 드는데 5번째는 햇볕과 미세먼지 대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워낙 이제 밖에를 안 나가니까 이 두 가지는 갑자기 읽으면서 씩 웃었어요. 나하고 상관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운전은 또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차 운전해가지고 강의 나가는 일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손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그 선글라스 좋은 걸로 사주면서 이거는 꼭 써라 나중에 나 고생시키지 말고 자꾸 이 선글라스 잘 쓰라고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근데 햇빛 쪽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그 여동생이 그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잠깐 그 저기에서 레이저를 조금 저기 없애긴 했는데 근데 햇빛 때문에 그랬는지 저기가 되게 많이 찌었었어요. 요 옆으로 요렇게 라인이 이렇게 근데 지금 또 뭐 어차피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 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근데 그 생각하면서 5번은 읽었고요. 그리고 7번은 피부보호는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 지금은 세 가지는 쓰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왠지 느낌이 조금 껄쩍지근해서 왠지 귀찮더라고요 할 때마다. 예,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바로 갖다가 바르기 전에는 제 손으로는 잘 안 바르는 약간 그런 거 있고 그래갖고 겨울에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스키 타고 보트 타고 하러 갔다가 새까매져가 혼자만 새까매져고 제가 피부가 햇빛 조금만 노출되면 그러면 진짜 까매지거든요. 예, 원래도 까맣지만 예, 그래가지고 정말 잘 타는 그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공감이 쫙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예, 일단 1차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이 무서워라. 그래서 아까 그 균형 잡힌 식생활 이렇게 하셨는데 균형 잡힌 식생활은 어떤 전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피토케미칼인가 그래서 우리가 색소 있는 야채 과일 있잖아요. 뭐 하얀색 같은 경우는 뭐 마늘이나 뭐 양파, 배추 또 붉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마토니 뭐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가 과일 야채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으면 피부도 노화가 더디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니라 피토케미칼 그런 어떤 색소 있는 야채 과일을 좀 더 드셔야 피부에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줄까요? 우리 너무 훌륭한 수강생이신 것 같아요, 항상. 아니,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AI가 좋아요. 뭐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펌 앞에서 하면은 이것도 약간 귀찮은데 톡톡에 그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에스크로. 그래서 나중에 하단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냥 쫙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역시 좋아. 시대가 완전 좋아졌어. 막 이렇게. 어떻게 장 소장님은 뭐 보셨어요? 뭘? 유튜브 봤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뭐 이렇게 느낀 점이라든가 요약 이렇게 요약을 지난번에도 아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유학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조서연 교수인가요? 저기 서울대 피부과 교수 아까 유튜브인 것 같은데. 이대 이화여대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가운은 서울대 가운 입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 말씀이죠? 여자 의사. 네, 대학은 이완이라고. 이게 서울대학교 가운 아닌가? 저는 그거를 잘 안 봐요. 그런가요? 수천명인가? SNU가 학교 소속을 보니까 이대에서 다 이렇게 과정을 마치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무를 서울대에서 하는 목적이네. 하여튼 한 12분짜리인데 이제 봤는데요. 수도 조치를 하기 전에 생리적인 피부 노화에는 생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를 어떻게 구분했더라?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죠. 그걸 전제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청결한 생활, 이게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비누 세안을 필수적으로 비누 세안을 하라 그러는데요. 요즘에 게을러져서 그런지 저녁 때도 그냥 비누 잘 안 하고 그냥 물로 그냥 하고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누 세안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 대표님 낮잠을 그렇게 충분히 주무시니까 얼굴에서 광택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뽀얗고 얼굴 광택이 나죠, 그죠? 아우, 되게 잘, 네, 얼굴이 조명이 좋은 건지 조격발인지 몰라도 하여튼 맞아, 말씀하세요. 아침보다 발동기 좋아진 것 같죠? 같아요. 네. 식습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간하고 소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식보다도 야채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는 이건 생식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햇볕과 미세먼지인데 이게 좀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저도 추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습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미세먼지는 이거 남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그나마 그래도 입술이라든가 코 쪽에 이런 미세먼지에 의한 그런 것들은 예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습도 조절, 이건 겨울에 강함에 가습기 틀어놓는 거,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이렇게 습도 조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요. 피부 보습제를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생활 습관이 좀 안 돼 있어요. 보습제는 있는데 매번 그거 샤워하고서 그다음에 샤워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또 매일매일 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만에 샤워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때를 미는지 때를 밀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박박 밀거든요. 그게 이게 피부 노화에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서 샤워할 때 때 미는 습관은 좀 배제를 하고 간단히 그냥 샤워하고서 그냥 물도 이렇게 적당히 좀 닦아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또 건조하게 또 말리는 습관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수칙이라든가 제가 생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선글라스는 이제 눈, 귀에 피부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잘 안 지켜져요. 선글라스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그런 건가요? 하여튼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는데 그게 잘 좀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조소연 교수는 보습제는 꼭 발라라. 그 다음에 이게 보습제는 365일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때를 밀면은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수준도 안 되고, 그런 환경적으로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한번 목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절에 이틀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때를 미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불리잖아요. 불려가지고. 근데 그게 피부의 표피층이라고 그래요. 표피. 그러니까 피부의 표피, 진피, 피하지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표피 부분을 우리가 각질층 억지로 때를 밀면 표피를 다 없애는 거고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샤워를 안 하는 건 좋으신 것 같아요. 샤워를 안 하는 건 좋아요. 샤워를 매일 안 하는 거는 좋아요. 예, 원래는 이제 나이 들수록 샤워 물을 이렇게 많이 잡게 되면 이게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샤워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때는 절대로 밀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미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 미는 수건을 가위로 잘라서 버리세요. 이렇게. 버려라. 안 버리면 또 민대요. 음. 꼭 오늘 가위로 잘라서 버리셔요. 네. 그 다음에 고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아까 조소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피부 관리, 이거는 사실 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화장품 바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로션하고 스킨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한번 바르고, 두 가지 있으면 두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대충 바르고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집에 있을 때는 뭐 그냥 그것도 안 바르거든요. 근데 하도 옆에서 이제 하고 나면 발라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면 또 이렇게 바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이렇게 망가진 게 얼굴 살이 빠지면서 사실 여기 밑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더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내 얼굴 뭐 볼 일 거의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하도 뭐라 해서 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근무할 때 이럴 때는 뭐 햇빛을 거의 안 쬐니까 상관은 없지만, 밭에 나갈 때는 사실은 뭐 완전히 햇빛이 노출되니까 저는 뭐 그때도 안 하거든요. 뭐 선크림 바르려면 너무 찝찝해서 전혀 안 하는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라 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바르고, 바르고 나면은 또 와서 물로는 그냥 안 지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비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비누 가지고 뭐 씻고 또 씻어야 되니까 아주 귀찮아 가지고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만 갔다 오면 이제 얼굴이 빨갛게 익어 가지고 이제 조금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괜찮다가,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는 새카매졌다가 이제 겨울에 농사지러 안 나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밝아지고 이런 정도,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자꾸 남들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바깥에 나갈 때는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그리고 스킨 로션 정도는 좀 챙겨서 바르기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의한 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같은 거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치과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치과에서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줘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제 턱관절 치료 때문에 하는데, 턱관절 치료할 때 하다 보면 이게 악관절이 힘이 세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 이게 이제 갸름해지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어떤 효과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고, 또 요걸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독성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육을 일단 그쪽 부분을 마비를 시키니까 자체가 이제 이렇게 얼굴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주위라든지 뭐 코 주위, 입 주위 잘못 놓다가 그게 이제 독성이 문제가 생기면 괴사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로 혈관이나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일절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전혀 없고, 언젠가는 뭐 또 하라 그러면은 제 자원에서는 뭐 어차피 전혀 안 할 것 같고, 옆에서 이제 하도 뭐라 하면은
할 수 없이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될 건데 뭐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 근데 대신에 피부 같은데 이제 우리 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중에서도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미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오질 않잖아요. 올라오질 않는데 그게 눈 주위라든지 이런 데 점이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악성 암 종류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혹시 그게 커지거나 모양이 안 좋으면 사실은 이제 피부과에 가서 실제로 대학병원 같은데 개인 병원을 가면 점을 빼는 경우들도 많은데 피부과 같은 데 가서 또 대학병원 가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하는 것도 그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실례로 제가 알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안과에 이제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과 원장님이 삼성병원 교수 출신이시거든요. 그 눈 주위에 이제 여기에 그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게 악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적은 점이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찾아서 그 수술을 하고 그 바람에 이제 진짜 번지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얼굴에 무관심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완전히 밋밋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까만 이 점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한 검진은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유튜브 채널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까 보니까 조소연 교수님은 그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그에서 보라매 병원의 교수님이 피부 과장이고 예, 학교는 이대 쪽으로 하셨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네. 공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행히도 공원장님이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그 피부의 가장 노화의 주범이 햇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햇빛. 예, 근데 지금 도시인들은 햇빛에 그 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노출될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행인 거죠. 다행스러운 거죠. 예. 근데 또 공원장님은 피부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씻고 나와서 잠깐 있으면은 땡겨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뭔가를 안 바르면 너무 힘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가 심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날에도 항상 그 결혼하고도 빨래를 꼭 널어놓고 자요. 겨울에. 이제 가습기를 틀기도 하지만 빨래를 이렇게 딱 널어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그 습기 이런 게 저한테 오는 게 그냥 그렇게 기분이 상쾌했어요. 그래서 항상 밤에 꼭 빨래를 해요. 그래서 밤에 널어놓고 빨래 넣은 옆에서 자면 그냥 제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는 습도 아주 그 보습 이게 아주 피부에 좋은 거죠. 그래도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건조한 사람이 있고 덜 건조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제 더 건조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가려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네, 아무튼 또 피부는 이제 타고나야 된다고 그래요.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뭐 누구 피부 좋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친구가 과일집인 아이가 있었어요. 과일집.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무척 잘 먹었죠. 집이 과일 장사를 하니까. 근데 걔가 지금도 피부가 아주 좋은 애예요. 그래서 걔는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어요. 정병원 선생님, 네. 그러고 보니까 정병원 선생님이 얼굴이 햇빛에 많이 그을려졌어요. 이 화면에도. 네. 오늘은 피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얘기 나누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달리지도 않고 또 쓰지도 않고 모자도 그냥 쓰고
손해 장갑도 그 아닌 띠다시피 하면서 일상에 바뀌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이면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흘리기 때문에 매일 물로 샤워는 무조건 해야 이, 저, 표피에 염분이 묻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더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생활하고 쭉 보고 또 샤워는 제가 땀이 흘렸을 때 그랬을 때는 몸에 염분 때문에 샤워를 하고 그 외에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샤워를 합니다. 뭐 그 정도고 그 외에 뭐 피부에 뭐 바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질환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면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태국을 갔는데 한 3홀만 돌면은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도 땀이 나. 근데도 저는 이 자외선 차단 마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치는데 눈만 내놓은 거야.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저 정도로 하면서 뭘 해. 그냥 집에나 너무 유난을 떠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렇게 얼굴에다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파스 같은 형태로 눈이랑 입만 나와요. 다 붙였어. 근데 그게 일회용인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3, 4회를 사용하시나 봐요. 아깝잖아요. 그것도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자외선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스틱. 그래가지고 한 3월 돌고 또 발라요. 또 한 3월 돌다가 땀 위에다가 막 바르고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 마스크를 쓰는 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뭐 모자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게 피부뿐만이 아니라 체온이 또 상승이 되잖아요. 또 시원한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순자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저는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냥 피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잠을 조금 덜 자면 피부가 확실히 푸석푸석하고 화장도 잘 안 먹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수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야지 체내에서 이제 70% 이상이 이제 물이 70% 정도의 물이 수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벌써 내 체내 그 수분을 뺏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많이 웃어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피부 관리는 따로 안 해요. 근데 다 피부가 뭐 괜찮다고 하는데 따로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거는 거의 뭐 1년에 몇 번 그럴 때는 누가 뭐 마스크팩도 선물을 많이 받지만 그냥 그거는 거의 안 쓰고 날짜 지나서 버리고 막 이러는데 조금 피부 관리를 이제 해야 되나 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현관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 로션을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큰이동 이게 스펙으로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안 씻는 거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샤워를 안 하더라도 나이가 62 정도, 60 이후가 됐으면 자고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이게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여기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예, 나이가 들으면 나도 모르는 그 노인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목, 겨드랑이, 예, 내 이제 그 받쳐진 그런 부분은 다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항상 나이가 들어 내가 어디 씻고 잤는데가 아니라 씻고 잤는데 세수만 하고 나오시는 거는 남한테 자기는 몰라요. 가족은 몰라. 근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는 샤워는 자주 안 하면 좋다 그래도 일단은 가벼운 물 저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할게요. 아 저희 시어머니가 이게 내일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가는 순서받게 돼서 보내는데 이제 전복죽을 해서 보냈더니 그게 맛이 없게 돼갖고 걱정이라 그랬더니 아마 괜찮다고 전화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해드리면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는 그 냄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씻으셔야 돼요. 반드시. 어딜 가서 이렇게 샤워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진짜 틀리고 며칠 한 번씩 씻는다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과일을 좀 많이 먹는 게, 과일을 저는 이제 오이나 지금도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났는데 이제 걷고 오다 보니까 또 조금 이게 약간 시장기가 돌아서 밥 한 숟갈 딱 밥 한 숟갈에 제가 지금 상추 5장을 해서 막 이렇게 먹으면 밥이 아니라 이건 상추 향인데 고추장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를 막 이렇게 사면은 저는 여름에 상추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피부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피부는 이제는 씻으면 씻을수록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 씻는 게 좋다는 거고, 사실 저도 안 씻으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도 하루 안 감아도 뭐가 이렇게 껴있는지 저한테 턱턱 무슨 냄새 그렇게 해요. 머리 하루 안 감아도.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엄마한테도 외출할 때 그래요. 엄마 집에서 입던 옷은 입지 마요. 왜냐면 여성들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 근데 음식이 배어 있어요, 옷에. 그래서 항상 엄마 외출할 때는 새 옷 입고 나가세요. 집에 입던 옷 절대로 입으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는 조금 덜 씻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는, 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파악할 때,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은 그런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덜 들어와요. 근데 모를 때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이제 외모,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생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조경희 선생님은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씻을 때 네네. 그 잘 빼놓게 되는 부분이 네. 잘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네네. 윗머리가 목을 막 덮기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요. 네. 그 부분을 머리에 물 묻는 거 싫어갖고 아, 맞아요. 이래갖고 빼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그 생각보다 머리 쪽에서 이렇게 그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또 분비선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톱 밑에 손톱 밑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 피부를 건드리는 게 손톱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손톱 밑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다음에 손톱이 자르고 나서 반드시 그 약간 다른 데가 그 부드러운 사포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해서 그거를 안 해주면 실제는 손톱을 막 깎았을 때 이 끝부분이 우리 막 깎은 손톱 갖고 긁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 말이 이 부분이 굉장히 거칠고 피부에 그 상처를 사실 만드는데요. 예, 그래서 손톱을 꼭 깎고 나면 이 끝부분을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별로 구분은 안 가지만 항상 이렇게 조금 공글려 주는 거, 예, 요거를 잘 하는 게 그게 피부 건강에 좋다고 예,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시는 게 많아요. 아니요, 지금 AI한테 부지런히 찾아갖고 지금 조금 올려놨고 그 다음에 주섬주섬 들었던 거 기억을 뒤지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조금 더 추가하면은 대부분 이 피부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덜어 있다 그래요. 소화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내부에 몸 안에 그런 어떤 독소가 쌓이는 거잖아요. 적정한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뭐 뽀드락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장 건강 이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이 또 중요하죠. 나쁜 것들 뭐 술이나 뭐 밀가루 또 당분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또 인공 조미료 뭐 이런 어떤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장 건강, 그러니까 식생활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뭐 유산균, 뭐 이런 유산균 음료, 뭐 이런 것도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장을 장정막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또 오메가3, 뭐 초유, 아이언,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좋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영상에서 28년간 트럭 운전수 69세 남성이 나오는데 어쩜 여기에 햇빛이 운전할 때 한쪽에 이제는 창가 쪽에 햇빛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얼굴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고 너무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아주 햇빛에 대한 그런 어떤 노화 이거를 광노화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게 햇빛에 대한 노화가 아주 큰 주범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일생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안 발라요. 저도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들은 피부를 선천적으로 잘 타고나신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또 사무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햇빛에 덜 노출돼서 엄청 그 광노화를 그렇게 강조를 하셔요. 사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고 2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때는 또 생각이 나는 자연적으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스킨 로션도 안 발랐어 그때. 그래가지고 애를 업고 생활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친척 언니가 놀러 왔어.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너는 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네 이래서 내가 나 그냥 안 발라. 근데 안 발라 버릇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당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세수만 하고 살았어요. 20살 때.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후반까지. 그 제가 이제 간호사로는 한 30 조금 전에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주부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자연주의로 살자. 뭐 이래가지고 인공적인 거를 배척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 언니가 와서는 놀래는 거야. 야 너 왜 자연스러운 살자인데도 안 발라? 이래서 속으로
어머 그런 거 꼭 발라야 돼? 이 정도로 제가 20대 후반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근데 이제 직장을 취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취업을 해서 약간 저보다는 상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미정아 화장을 하면 안 되겠니? 이러시면 왜? 그랬더니 글쎄 민낯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 걔를 통해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휴가 받는 사람에 3개월짜리 임시직으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의 말이라면 제가 무슨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또 열심히 자외선이고 뭐 이제 화장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런 추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발라라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또 피부에는 그런 어떤 습기, 건조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나이들이 드시면서는 지방도 빠지고 콜라겐도 빠지고 이러면서 피부가 노화되면서 건조된다 그래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습제를 발라라. 네,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보습제를 발라라. 그래서 바이타민 A, 비타민 A 크림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참 이 피부에 그 문외한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제가 외모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짓말이지만 반은 거짓말이죠.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다른 여성에 비하면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내면이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 경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비타민 A 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주름살을 억제하고 뭐 피부암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발라도 진피까지는 흡수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해요. 다 거짓말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의사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콜라겐이라든가 비타민 B2,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피부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외선을 피해라. 자외선을 피할 수 없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핫증막을 가잖아요. 옛 어른들이요. 근데 이 뜨거운 물에 우리가 노출되면요. 피부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이렇게 욕실 담그는 거 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찬물에 5분 정도를 샤워하는 거. 이걸 권하고 있어요. 피부에는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뜨거운 물에 반신욕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실내 온도를 20도씨 내외로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는 게 좋다고 그래요. 피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어르신들 보면 장수 돌 침대 있죠. 그 전기장판이랑 온수 매트. 이것도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보습제를 사용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차게 발라라. 이게 또 피부에 좋다고 하고요. 또 각질층 제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때를 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토케미칼 식품, 채소, 과일, 황산화 식품 많이 섭취해라. 그 다음에는 또 금연해라. 금연에는 200 이상의 그런 어떤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금연하신 분과 흡연하신 분들의 그 면역을 추적해서 피부 변화 상태를 봤는데 금연하신 분들이 피부가 월등히 덜 노화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숙면을 취해라.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그런 어떤 그 피부에 좋은 이런 어떤 호르몬들이 또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시에서 뭐 새벽 3시 이 사이. 그래서 그 숙면을 취하면 또 피부에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좀 더 그리고 또 빠뜨릴 뻔했어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또 피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웃으면서 사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뒤늦게 조경혜 선생님이 집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조경혜 선생님 오늘 건강한 피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 네, 이제 도착했어요. 네. 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쭉 들었는데 그 자외선 차단 있잖아요. 그거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이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 무시했는 거죠. 친정쌤처럼. 필러에서 사긴 샀지만은 이 화장품을 제가 원칙대로 이렇게 다 바른 적이 없어요. 그 대충 이렇게 바르고 그냥 나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외선이라는 건 잘 모르고 해서 그런지 그게 이제 수십 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이렇게 주름살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조금 옛날로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뭐 좀 끄부틱틱한 게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얼굴에 좀 그걸 했으면은 신경을 좀 썼으면은 좀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얼굴에서 이제 표가 나고 원래 안 그래도 근성인데 이제 갈수록 좀 더 많이 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스킨이나 로션, 영양크림 이런 걸 갖다가 평소에도 조금 많이 발라줬으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도 잘 안 바르고 있거든요. 땡겨도 처음에는 좀 땡기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주름살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팩하고 이런 거는 사놔놓고서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인간이라는 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뭐를 움직이고 뭐 행동을 하는지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은 행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저를 보더라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 평소에도 잘 하는데 피부도 사실 나이 들면은 피부도 막 피부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돈인데 소리 했던 게 조금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돌아보게 되고 산한 거라도 열심히 좀 발라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아시는 교수님이요. 지금 한 70대 중반이신데 그냥 보통의 어르신이에요. 피부가 그렇게 불량하진 않아요. 그분은 아직도 스킨 로션 아무것도 안 발라요. 내가 지난번에도 뭘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여지껏 살아온 동안 스킨 로션 아무것도 안 발라보는데 그분의 피부를 보면 그렇게 불량하지도 않아요. 뭐 그분도 이제 사무 직원이었죠.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야외에 나갈 일도 있죠. 더러는 우리가. 근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햇빛이 주범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드나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사실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은 우리가 햇빛에 노출돼야 되는데 뭐 손바닥 한 뼘을 30분만 노출돼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한 번씩 느껴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10분 남았는데 느낀 점을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필규 소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잘 실천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비누 세안을 좀 아, 추천드려도 해야 되겠다. 네. 비누 세안을. 네. 그래, 아까 유 대표님 말씀했지만 비누 세안도 이 원숭이 세수라 그러잖아요. 여기 목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부분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비누 세안을 아침 저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샤워는 뭐 이렇게 좀 지금 하는 대로 자주는 하지 않더라도 또 간만에 했을 때 때를 밀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습관이니까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때를 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때라고 하지 마시고요. 피부 보호막. 이거 뭐 네. 오자성어네 오자성어. 아, 그 너무 어려워. 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피부 보호막이야. 나는 그 때를 사랑해야 돼. 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샤워를 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할 때 샤워하고 오셔야 돼요. 향수 뿌리고 가야지. 우리 공원장님. 네, 그 피부로 통해서 그 흡수가 되는 거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분자들이 부조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여기서 발라가지고 그 자체를 좋게 한다는 거는 거짓. 뭐 콜라겐 같은 것도 나노 분자로 뭐 분해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의 흡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잘 먹고 또 아까 유 대표님 우리 이렇게 쭉 뽑아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물 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들 골고루 잘 먹어서 장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에 장기들이 원활하면 우리 피부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조심하는 거 햇빛 너무 강할 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오존층들이 많이 덮여 있어서 이 자외선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벗어져서 좀 심하니까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게 피부를 통해서 생길 가능성은 일단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뭐 비싼 걸 바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그 자체가 흡수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먹는 걸로 잘 먹고 관리 잘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부터는 하여튼 나가면 선글라스 좀 잘 끼고 또 그 다음에 또 피부 자외선 차단제 좀 열심히 좀 바르고 그거는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피부 색깔 있죠? 피부 색깔. 우리가 피부 지금 건강, 노화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그 건강을 피부 색깔로 나타내요. 저희 사장님이 간병화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던 피부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게 그런 어떤 질병도 컬러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 대표님? 아까 저기 장 소장님 그 이야기하셨는데 먹귀 이야기는 제가 그걸 이야기한 거는 이순자님이 이미 귀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덧붙인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귀뒤 부분이 더 영향 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신경 쓰는 거. 그 토요일 날 그 강사 모임 우리 하잖아요. 예, 그때 잘 씻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목욕 얘기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 근데 옛날부터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손으로 가볍게 저기 해서 떨어지는 그런 정도 부분 아니면 그 이상은 진짜로 피부 보호막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엄청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 원장님이 전에 한번 언급해 주셔서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구강 건강이 뇌 건강에도 영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치매 부분 보고 할 때 얼핏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 건강하고 구강 건강이 뇌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면 피부에 주는 영향도 똑같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화요일 날 아침 강의 해주시는 거 참 잘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최미정님. 네, 이순자 선생님. 아,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잊어먹었어요. 그, 제가 아까 이게, TV 이런 데 쓰는 거는 진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협회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잠깐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했는데 냄새가, 노인성 냄새 있죠? 저는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씻어야 된다. 이렇게 입던 옷 절대 입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목욕탕 갔다 온 옷을 갔다 오면서 당신이 막 급해서 움직였을 때 꼭 땀이 나요. 우리 엄마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입던 옷, 엄마, 이걸 못 저기 하면 이 목하고 이 겨드랑이 부분이라도 지내지를 해서 매일 입을 거면 아이 냅두라는 거야. 근데 엄마 나이 들어서는 무조건 이거 청결해야 된다고 제가 잔소리를 하고 왔는데 그게 꼭 필요해요. 근데 냄새를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냄새 나는데 저는 냄새 나는 사람하고는 진짜 너무 대화도 나누기 싫고 어느 강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너무 좋다고 저를 안는데 땀내가 확 날 때 그게 오전인데 활동하고 잠깐 저희하고 일동한 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저녁에 씻고 아침에는 고양이 세수만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자기 관리 안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 냄새. 아주 냄새에 엄청 예민해갖고 그래서 누가 안 씻는다 그러면 그게 아니 죄송합니다. 달리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청결면에서 아주 이 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훈 선생님. 그래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제 나오고 말지만 우리 나갈 때는 꼭 리치하고 보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땀이 나도 그렇게 근로 부담이 없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혜 선생님. 근데 이게 청결인데 아무리 청결해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는 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본인들은 다 청결을 하겠죠.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는 뭐 향을 뿌려야 되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향수를 조금 뿌려야 되나? 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씻어요. 씻기는 무조건 씻겠죠. 씻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법 향을 뿌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입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하죠. 그거만 하면은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여기 주름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 내 몸 안에 노인성 만져준다고요? 이렇게? 냄새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름을 순환을 잘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침이 좀 많이 침샘하고 각각 침샘이 쉴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저거 내 몸이 순환이 잘 안 되면 냄새도 좀 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아마 잘 씻고 잘 갈아입고.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르신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젊은 날에는 엄청 깔끔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 좀 자주 갈아입으셔요. 이러면은 내가 밖에도 안 나가는데 무슨 먼지 쌓였니? 뭐가 지저분하니? 그러면서 옷을 잘 안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런 좀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고집스럽게 행동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감수해야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좀 되는데 오래됐는데 그 원장님이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거고 직원이고 근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이제 또 여성 직원하고 같이 탔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같이 탔는데 원장님이 이제 중간에 탔어요. 중간에 타고 이제 각자 이제 양쪽으로 탔는데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같이 딱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냄새가 이 노인 냄새라 그러나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청결하시거든. 되게 청결하시고 뭘 이제 제가 집까지 가서 뭐 다 하긴 한 건 아닌데 되게 청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 냄새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기본으로 청결은 바탕으로 깔고요.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냄새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냄새 들어요? 나죠? 제 생각에는 청결하지 않아서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차를 타고 아니 나이가 들어오면 냄새가 있어요. 있죠, 그죠? 저는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철을 타잖아요. 전철을 타도 젊은 학생을 만나요. 근데 머리를 안 감거나 옷을 자주 세탁을 안 하면 그 냄새가 느껴져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당연한 나이를 건데. 먹었다고 해서 나는 냄새 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나이를 먹으면 사회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덜 닦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뭘 닦지. 젊은 사람도 집에만 있으면 안 닦는다고요. 젊은이들도 안 닦아요. 이 밖에 나가고 사회활동을 하고 안 닦아도 하루 안 닦고 이틀 안 닦으면 괜찮아. 이게 점점 괜찮아져. 맨 처음에는 불편하다가도 안 닦는 거 익숙해요.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닦고 잘 옷도 세탁 안 한 사람들은 젊은이나 나이들이나 다 냄새가 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이제 제가 또 어떤 나이 드신 분은 또 같이 있어도 냄새 안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냄새가 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차이도 개인 있고 차이에서 다 나는 거 아니고 민족 개인 차이. 차이도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냄새가 적은 쪽에 속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꽤 많이 놀랜대요. 예, 한국인들 냄새가 굉장히 적어서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물도 많이 좋잖아요. 물이 좋고 풍성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나 봐요. 그리고 집안에 그거는 담배고 그다음에 집안에서도 우리는 또 그 신발 안 신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런 차이 생활 습관 뭐 그다음에 개인 차이 또 민족 간 차이 뭐 이런 게 결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그 놀랬던 거는 몸도 몸인데 마스크 쓰면서 입이 중요하구나 이걸 맞아요. 맞아. 입에서 넣고 말하면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 마스크 아까워서 한 벌 쓰고 버리기 뭐해서 몇 번 쓰다 보면 그래서 냄새 나죠. 마스크가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구강 이 부분이 맞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 위장이 또 안 좋으면은 이 네, 그거에 영향도 있고. 네. 저도 예전에 예전에 위장이 안 좋아갖고 이제 입 냄새가 나갖고 되게 좀 그랬었거든. 저도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직원을 그냥 못 봐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입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대화를 할 때.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데 손을 안 닦는데. 근데 이빨을 안 닦을 수도 그렇지만 아니, 이빨을 그거 청결하게 해도 위장 자체가 또 안 좋은 사람은 또 냄새가 난다니까. 아니 원장님 혀를 안 닦으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혀도 진짜 나도 혀는 궁금해. 닦죠. 저도 궁금해. 혀 닦아야 된다 그러던데? 네.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닦게 되죠. 고 원장님 말씀하세요. 말할 기회를 안 줘서 손까지 들었지. 뭐. 자,
일단은 그 구강 내의 어떤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결국은 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구강 냄새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먹는 음식에 관련돼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마늘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유황, 그러니까 결국은 냄새들인데, 그거 굉장히 그거는 역하죠. 그리고 또 한 거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아 자체에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치는 하는데 또 혀를 안 닦아서 혀에서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냄새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그 신장 나쁜 사람들. 위장이 콩팥이나, 아니고요? 예? 위장이 아니고 신장. 신장. 그 특이한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 맡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구강 냄새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장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아에서 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일부 보철에서 이렇게 보철 자체 안에 치아가 썩거나 해서 나는 경우 각자 다르거든요. 그 냄새도 결국은 우리가 진단할 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것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보통 이제 내가 입냄새가 남 앞에 갔을 때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릴 때 이렇게 순서별로 말씀을 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얼굴에서 색깔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간, 피부 색깔, 간 나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노랗게 나타나고 눈 주위라든지 노랗게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심해져서 지방 간 경변이 일어나고 간암이 오게 되면 얼굴이 검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면 결국은 얼굴이 까매지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저기 뭐 심장이 나빠지면 입술이 파래지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치과지만 제가 진단할 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냄새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하다면 치과에 가서서 입안의 구강 내의 냄새는 치과에 진단하는 거 좋고요. 요즘 구강은 혀 끓는 거는 이제 혀 클리너가 따로 나오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치질도 하지만 혀 클리너로 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 뭐 한 1, 2천 원, 2, 3천 원 주면은 뭐 사니까요. 그런 거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죠. 예. 그 원장님 그 왜 혀 클리너 말고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그냥 칫솔과 이 닦고 그냥 칫솔로 그냥 하거든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냥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양치하시고 나서 물을 충분하게 헹구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양치를 하시는데 그 치약이 구강 내에 특히 또 치아 주위에 또 혀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결국은 오히려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시고 나서 칫솔도 깨끗하게 물에 흐르는 물에다가 많이 헹구시고 입안도 충분하게 뭐 한 10번씩 이렇게 헹구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입냄새 없애는 데 중요합니다. 혹시 이 양치할 때 있잖아요. 저는 좀 잘 이렇게 뭐 깨우지를 잘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습관인데 좋지는 않아요. 그거 이제 너무 심해지면 위산 역류가 조금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식도가 점점 약해져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처음 우리 그 기침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그냥 잔잔하게 하고 누구는 크게 해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습관처럼 그걸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꾸 누르시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이 역류가 거의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양치할 때는 심하지는 않는데 술 마시고 그렇게 하거나 다른 때는 이게 입안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치아도 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점점 습관을 이렇게 눌러가시는 거 그리고 좀 가볍게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신장 쪽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생각이 났는데 그거랑 상관은 없는 거고
예, 그거는 고건대로 중요한 이야기 그걸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냄새나는 것 중에 구강 쪽은 아닌데 아닌가? 맞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안쪽에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혹시 싶으신 분은 한번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검진까지 안 가도 그냥 찾아지니까. 어떻게 피부 건강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착용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잠깐 한 10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뭐에 이순자 선생님이 그 제주도를 본인 그 협회에서 이제 야외에서 뭐 하시는 걸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5일 날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7월 달에는. 예. 그랬는데 또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7월 달에 소셜 우리 이제는 책을 발간하고 이래서 그런 모임을 제가 이제 7월 달에 한번 하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원장님이랑